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이죠. 일반 인간학 발췌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인간을 보는 시각이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 그 이상으로 봤으니까요. 영혼이나 정신까지 포함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인간 본성, 또 교육에 대한 통찰 몇 가지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에 뭐랄까 좀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슈타이너는 당시 과학에 대해 좀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당시 과학의 정신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 인간 심장을 그냥 펌프 정도로 보는 그런 기계론적 관점 말이에요. 아, 그런 관점으로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예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과학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접근 방식이 인간의 더 깃은 차원, 그러니까 영혼이나 정신을 다루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살아있는 학문, 예술,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군요. 인간 전체를 아우르는. 네, 바로 그거죠.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전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정말 좀 놀랍던데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죠? 인간 없이 지구가 지금 같을 수 없다? 네, 인간의 죽음, 그 사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발효제, 효모처럼 작용해서 지구 진화를 돕는다니.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인간이 없었다면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력을 잃고 뭐랄까 광물처럼 굳어져 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그냥 지구에 사는 손님이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본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초감각적인 세계의 힘, 생명의 불씨 같은 걸 가져와서 물질과 결합시키고 아, 그리고 죽을 때는 그 변화된 물질과 힘을 다시 지구에 돌려주면서 끊임없이 지구를 새롭게 또 비옥하게 만든다는 생각이죠. 단순히 사는 걸 넘어서 우주적인 순환 과정에 참여하는 거군요. 스케일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육체 노동이랑 정신 노동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반대던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아주 역설적이죠. 보통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육체 노동, 그러니까 팔다리를 써서 일하는 거요. 네. 그게 오히려 영적 활동이라고 봤어요. 외부 세계, 자연이나 사물 속에 깃든 정신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거라는 거죠. 외부 세계의 정신과요? 그럼 우리가 정신 노동이라고 부르는 거, 예를 들면 생각하거나 책 읽는 건 뭔가요? 그건 반대로 아주 육체적인 과정이라고 봤어요. 주로 우리 몸 안에서, 특히 뇌에서 신경 물질이 소모되고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이라고까지 표현했죠. 잠깐만요. 그럼 생각하는 게 육체적이고 몸 쓰는 게 영적이라니? 이게 피로를 느끼는 방식과도 연결이 되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육체 노동을 하면 뭐랄까 외부 정신과 너무 많이 연결되어서 깊은 잠에 빠지게 쉽다고 봤어요. 몸이 휴식을 원하는 거죠. 신경이 계속 활동하니까요. 와,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혹시 정신활동도 즐겁게 하면 좀 다른가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정신활동이라도 흥미나 열정이 동반되면 이런 부정적인 물질 소모가 훨씬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공부는 덜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지력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현대 교육은 보통 새로움, 창의성을 강조하는데 슈타이너는 반복을 강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의지는 감정이나 사고와 달리 주로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봤어요. 무의식이요? 네. 그래서 의지를 가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습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단련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 거죠.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문을 외운다거나 정해진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지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된다. 그렇죠. 반복이 지루함이 아니라 의지의 근육을 피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는 걸 넘어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지향한 거죠. 하긴 습관의 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감각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감, 많아야 칠감각 정도 이야기하는데
12개나 있다고요? 네, 우리가 아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외에도 뭐 생명 감각, 운동 감각, 균형 감각, 언어 감각, 사고 감각, 그리고 특히 자아 감각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자아 감각이요? 다른 사람의 자아를 느낀다는 건가요?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타인의 나, 이라는 고유한 존재성을 직접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냥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겠지 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유추가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상대방과 마주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묘한 떨림, 뭐랄까 공감 혹은 반감 같은 역동적인 반응을 통해서 상대를 직접 감지한다는 거죠. 와, 마치 내 안에 어떤 감각기관이 상대방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네,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오늘 슈타이너의 생각들을 따라가 보니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랑 연결되어 있고 몸과 마음의 활동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감각조차도 훨씬 확장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슈타이너의 통찰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슈타이너의 말처럼 우리가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머리 쓰는 일이 사실은 육체적 소모에도 가깝고 반대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오히려 영적 교감이라면 당신의 학습이나 일, 그리고 어쩌면 휴식까지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재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